이른 저녁 시간,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객실의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지만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도 막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우, 냄새가 진짜 심하네요. 불이 꺼진 뒤에도 창문 틈으로 유독가스가 새어나옵니다. 사망자 일부는 계단과 복도에서 유독가스를 마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주방에서 난 불. 맹렬한 기세로 방 안을 한순간에 집어삼킵니다. 초기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탈출을 하는 게 아파트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화재 실험. 불길은 이내 복도까지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천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옆쪽으로 쭉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화염이 만들어내는 유독가스. 유일한 탈출구인 비상계단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500호 계속 일상 개발요. 출근 센터.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새벽 5시 무렵 시작된 진화 작업은 날이 밝은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 4층에 살던 30대 가장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대피시키고 뒤늦게 탈출한 10층 주민은 11층 계단에서, 20층에 살던 70대 여성은 계단실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층의 분들이 아마 이제 대피하려고 이제 밖으로 아마 이렇게 뛰어내리셨는데 그게 이제 추락이 되시면서 3층에서 난 불이 불길이 미치지 않은 10층과 20층 주민의 목숨까지 앗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화재로 세상을 떠난 20층 주민의 아들 유수열 씨. 화재 이후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방화문이 그 사고 당시에는 완전히 오픈돼 있었습니다. 두 개 다 문이 완전 오픈돼 있고, 한 층에 3세대가 있는 독특한 구조. 부모님 댁을 제외한 나머지 2세대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매번 계단실 방화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야 합니다. 아니, 전부 다 연기가 다 꼭대기까지. 이 때문에 방화문은 평상시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송에 나왔으니까. 방화문이 그 사고 당시에는
그냥 완전히 오픈돼 있었습니다. 고인목이 놓여져 있었고요. 화재 이후 대피 방송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재 발생 10분 뒤 첫 대피 방송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후 13분 동안 모두 3차례 대피 방송을 했습니다. 계단실에는 이미 유독가스가 가득 들어찬 뒤였습니다.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해라라는 방송만 계속 시간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방송에 나왔고 연기가 확 나가자마자 몇 발짝 갔는데 연기가 갑자기 확 들이차더라. 그리고 이후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주민들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일어나서 보니까 대피하시라고 막 저 불났다고 막 그러더라고. 문을 딱 한가운데 나는 순간이야 새카만 게 탁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랑 베란다가 밑에 무수건을 막 다 막고 화재 상황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대피 방송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단에 유독가스가 가득 찼기 때문에 대피를 하지 말고 세대에 머물러서 구조를 기다리라든지 저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가지 말고 옥상으로 대피하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체크해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합니다. 삼층 준비됐는지. 3층 준비 완료. 사람이 살지 않는 실제 건물에 불을 지릅니다. 현관 방화문을 열거나 닫았을 때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유독가스가 불과 15초 만에 거실 천장까지 가득 찹니다. 불기둥은 점점 거세게 치솟아오르고 시커먼 유독가스는 현관문 밖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방화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화염과 유독가스는 불과 2분 10여 초 만에 4층까지 확산됐습니다. 방화문 기능을 하는 현관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문틈으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유독가스. 현관문을 열어놨을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현관문을 닫고 만약에 대피를 하면은 연기가 위로 상층으로 거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쪽에 좌측에 있는 이 집처럼 열과 연기가 그대로 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분출한다는 거죠.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방학동 아파트 화재. 불이 시작된 3층 세대 거주자는 불이 나자 유독가스를 빼내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1차 방화문인 현관문과 세대 밖 계단실 방화문까지 모두 열려 있다 보니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돼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천 호텔 화재. 불길이 호텔 전체로 번지지 않았는데도 왜 피해가 커졌을까?
810호 발화실을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발화실에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출입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계단과 복도 사이에 방화문을 평상시에 열어놓아서 세대 내에 불이 났을 때 그 세대 내에 화염과 연기가 복도를 통해서 계단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계단 내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수원의 한 아파트 1층 세대 주방에서 난 불. 10층 주민이 15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상 계단을 이용하시라고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불이 시작된 1층 세대 주민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해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복도로 확산됐습니다. 지금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라가지고 복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차가지고. 이게 상시라는 게 내가 그제 대담할 때 이거 상시가 있냐고 그러셨는데 다른 아파트의 방화문 관리는 어떨까? 소방 전문가와 함께 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계단실 방화문. 모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방화문을 열어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 이전에 설치한 방화문 가운데 화재 시 온도 상승에 반응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이면 열어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어클로저라는 것은 이제 문을 열었다가 놓으면 저절로 닫히는 게 도어클로저죠. 여기에 있는 요 납땜 한 개 떨어지면 이게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열이 나와서 이걸 녹여야만이 비로소 닫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연기의 확산 속도가 열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유독가스가 먼저 계단실로 빠져나간 뒤에야 방화문이 뒤늦게 닫히는 겁니다. 집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화염이 이걸 녹이는 상황이 되면 이 계단실은 벌써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이미 연기는 나와서 이 계단을 꽉 채울 것이고. 문제를 인식한 소방당국은 화재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는 자동 폐쇄 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전자식들은 자동 폐쇄 장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저절로 다 닫힙니다. 전자식이니까. 화재를 닫지 않아요? 네, 화재를 닫지. 근데 2010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꼭 열이 나와서 이걸 녹여야만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지어진 수백만 채의 아파트 방화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안전위해 사항이기 때문에 서둘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닫혀도 계단의 안전성은 대폭 강화됩니다. 방화문이 제 기능을 못하면 계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파트 주방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화재 실험. 화염과 연기는 순식간에 상층부를 타고 복도까지 번집니다. 부력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천장이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평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가정한 연기가 계단실을 가득 채웁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는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난간 잡으시고 난간이 없으면 옆에 벽을 짚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10층에서 16층 옥상까지 탈출해야 합니다. 안내해 주시는 대로 안전하게 올라왔는데도 4분 30초 가까이 지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연기가 차있을 때 이렇게 온다는 게 불가능하죠. 유독가스기 때문에 뭐 어쨌든 호흡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유독가스가 이게 특징이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이 경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피 중 계단에서 사상자가 속출하자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대폭 수정된 아파트 화재 피난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지만 대피가 가능한 경우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통해 탈출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젖은 수건으로 문 틈새를 막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집에서 난 불이 내 집까지 번진다면 화염과 연기를 확인해 대피할지 결정하고, 불이 번지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권고합니다. 하지만 화염과 연기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소방당국의 지침대로 과연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화재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패닉 현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53%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피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 모르세요. 이게 이제 감지기예요. 아, 그게 감지기예요? 네, 감지기. 이렇게 발코니 쪽에 네. 경량식 칸막이로 네. 이렇게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네. 다들 이렇게 열어놓으시네. 네, 여기도 이거 치우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네. 7층. 여긴 심각하다. 아우, 여기는 아예 그냥 제대로 구정을 해놓으셨네. 자동 개폐 장치가 있어요. 청 이렇게 열어놓고 싶으시면은 네.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교체하자고 하세요. 2년 전 입주한 비교적 새 아파트. 확장된 발코니 한편에 별도의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열하고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연기까지요? 네. 내가 여기서는 60분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계단을 통한 옥상으로의 대피 경로도 미리 확인해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닫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내가 대피를 못해요. 가장 높은 층에는 기계실이 있고 정작 한 층 아래에 옥상 출구가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옥상은 이곳입니다라는 사인을 주신다든지, 처음 올라오시는 분들은 절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무조건 위에는 한번 갔다 오실 것 같습니다. 한 해 아파트에서만 2,800여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맞닥뜨릴 수 있는 화재. 본능적으로 비상계단을 찾지만 보다 실질적인 피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죽음의 통로로 변할 수 있습니다.